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3부 시간 모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장중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화 연결을 원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투자의 팁을 얻어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10분을 앞두고 50포인트나 급락하면서 옵션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의 충격을 딛고 다시 40포인트 갭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다소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제 매물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들은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사주고 있지만 기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이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운송 장비 업종과 은행 업종이 업종별로는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5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잠깐 살펴볼까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278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편법 상장으로 인한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 싶었던 중국 원양자원 오늘 급락하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도 일제히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장규철 백명수처님 나오셨고요. 고영주 제5대 총통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흐름을 잠깐 살펴드리고 가겠습니다. 백명수님, 네. 어제 옵션 쇼크로 좀 많이 내렸었고요. 오늘은 다시 올라가는 것 싶었는데 또다시 조금 밀립니다. 불안한 장세인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어제 장 막판에 동시호가의 도이치증권을 통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은 일시적으로 급락에 따른 반등세가 시초가부터 크게 붙었었는데요. 전 종목에 걸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일단 차익 매물에 눌리면서 오늘 금요일이라는 그런 장 특성 때문에 차익 매물에 눌리는 상황이고요. 또 G20이 폐회되고 나면 향후 우리나라가 환율에 대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일단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3% 정도 현재 좀 더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나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는 어제 대량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증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도 22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현재 대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1900 부근에서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뇌동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요일이기 때문에 노리던 종목이 있다면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급한 마음에 팔아치를 필요는 없겠고 그간 관심 갖고 계셨던 종목을 사보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특히 싸니까요. 예. 오늘 오후를 좀 기다리셔서 오후에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한 통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성문전자요. 예, 성문전자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까요? 네, 20%고요. 예. 3,100원입니다. 3,100원에 20% 정도를 갖고 계시고요.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400원대입니다. 손실이 꽤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예. 어떤 이유로 성문전자를 매수하셨는지. 많이 내려가네요. 예. 네. 매수하셨던 당시 이 성문전자를 사셨던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하이브리드카용 콘덴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전기차도 많이 또 앞으로 나올 것 같고 해서요. 시청자님, 지난 7월 말에 성문전자가 이유 없는 급등으로 10거래일 만에 무려 1,000원대이던 주가가 단숨에 4,000원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네. 혹시 이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곧 지나서 했어요. 그 지나서 하신 거고요. 네. 예,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짧게 하는데 이번에 물려가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장기 투자가 네.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백명수전님과 함께 성문전자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명수님. 네. 예, 성문전자를 3,1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일단 다소 좀 높은 값에 매수하셔서 다소 밀린 상황인데요. 그렇게 큰 염려는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동사는 그 제품, 특히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그런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전기차, 하이브리드카용 콘덴서는 기존의 콘덴서와 좀 다른 콘덴서인데요. 이미 연구 개발을 마치고 이러한 제품을 향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08년 동안에 사막 콘덴서라든가 필코전자, 이런 성호전자 이런 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성공하면서 향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기대감만으로 일단 주가는 다소 급등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저점 라인을 확인하고 일단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매수하신 가격인 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3,000원에서는 지난 8월에 향후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크게 매수에 들어왔던 분들이 물려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돌파 흐름이 좀 어려울 거로 보고요. 3,000원에 근접할 때는 좀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물론 기업의 소형주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단숨에 3,000원 정도 도달 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을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한 가격 부분 왔을 때 다시 이제 팔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코리아 본뱅크라는 종목입니다. 799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코리아 본뱅크를 1,015원에 비중은 70%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110원대니까 일단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방송 보고 매수를 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총통님께 여쭤볼게요. 네, 코리아 본뱅크 하면은 인공관절 회사로서요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또 더군다나 미국의 회사도 인수했던 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사인데요. 과거에 이 코리아 본뱅크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할 때 가격이 갭상승으로 엄청 급등을 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할 때 경영권 인수를 한 이후, 이게 바로 동아해운권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때는 많은 기관 투자들이 투자를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이후에 저가가 형성된 자리가 바로 600원이에요. 600원. 600원 라인에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더블 올랐는데 비중이 70%다. 글쎄요. 저는 이런 중소형주의 비중 70%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수익이 낮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더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리아 본뱅크는요, 인공관절과 그 다음에 매출 구조라든가 매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300원 내지 1,500원까지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다른 종목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비중 자체가 너무 큰 상황에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300원, 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코리아 본뱅크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주 중에서 동양정금증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80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3,800원에 7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악재 많이 떨어졌는데 향후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동양정금증권 주식을 13,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1년 넘게 들고 계신 건데요. 동양정금증권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9,900원 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주가가 11%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부실 여신이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동양그룹이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동양 메이저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동양생명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난 것이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는데요. 이유는 동양종금증권이 동양생명의 지분을 13%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명수님께서는 동양종금증권이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일단 네. 그 동양종금증권을 매수하셔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최근에 이런 악재들이 좀 나오면서 동양종금 기본의 그런 어떤 그 기업 가치보다는 그 시장 뉴스에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적인 보유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를 높게 잡고 한번 가져가 보자는 말씀드리고, 저는 내년에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 돌파할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 큰 흐름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양종금증권도 그런 흐름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그 9월 정도 저점, 9월 저점에 근접을 하면서 다소 수급이 꼬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동사의 주식을 좀 매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서 일시적으로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9월 저점 부분에서는 강한 지지를 보일 거로, 8월 말 저점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강한 지지를 보일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일단 하방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12,500원 정도의 직전 고점에 그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500원 정도를 목표로 보지만 중장기로 또는 장기로 보신다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높게 18,000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악재로 주가가 또 한 번 급락한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 길게 보신다면 매수한 가격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봤고요.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한 통 더 해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코스닥의 에머슨 퍼시픽이고요. 예. 매수가는 6,600원이요. 20%예요.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을 6,600원에 20%를 사셨다고요? 네. 이 가격대면 한 1년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800원대입니다. 손절가는 이미 놓치셨고요. 예. 예, 에머슨 퍼시픽은 금강산 내에 있는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제 대북 경협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네.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 회사에 다닌 적이 있어서요. 예. 네. 또 그 전에도 몇 번 거래가 있었어요. 예. 근데 고점에서 그때 마지막에 물린 것 같아요. 예, 회사에 대한 확신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어떻게 매수하신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까요? 제가 여윳돈이기 때문에 예. 그 주식을 지금 손절할 수도 없는 거고 매도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향후 전망이 괜찮은 건지 알고 싶어서요. 예, 아직까지 비중이 그래도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총통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향후에 또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통님. 네. 어떻게 보세요? 에머슨 퍼시픽. 일단 지난해에 그 영업이익이 79억 9,200만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697억 4,500만으로 전년 대비 86%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약 31억 정도로 흑자 전환한 것을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회사는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대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회사가 양호하다라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되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올랐고 6,600원에 매수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은 상당히 좀 저력이 계신 분이다. 또 여유자금이고 하니까
저 같으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는 추가 매수라는 부분은 조금 망설여지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한 10% 정도 더 들어가서 한 30% 비중을 만들고 지금 가격대에 매수하신 이후에 좀 기다리셨다가 6,000원 라인대 오면은 정리하고 나누기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업의 관점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남북 관점은 저희가 미국도 못 풀어요. 미국도 못 풀고 전 세계가 풀지 못하는 진짜 미스터리 오리무중 세계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런 관점의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도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항상 리스크 위험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요. 저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수익은 났고 흑자가 났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2부와 3부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주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백룡천님과 청통님의 대결 중에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승리는 청통님께 돌아갔습니다. 아쉽게도 두 종목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냈는데요. 청통님의 대우증권이 마이너스 2.1%, 장규철 백묘선님의 차이나킹은 마이너스 5.9%의 수익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이 적었던 청통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주간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먼저 차이나킹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서 지난 일주일간 예상을 빗나간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중국 원양자원의 올빼미 공시로 인한 시장의 불신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차이나킹이 추가적으로 4.8%나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배틀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수익을 결정했습니다. 아쉽게도 6%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청통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세 상승의 기대가 된다. 꼭 포트에 편입을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한 주간 주가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2%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백명수천님. 예. 차이나킹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좀 어려운 걸까요? 예, 일단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다가 네. 중국 원양자원은 사실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회사였기 때문에 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탑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편법 상장에 따른 무리가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도덕성의 문제로 불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배경은 과거에 연합각이라는 회사가 상장 시점에 또 퇴출 위기를 맞은 그런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 1위 종목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 관련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이 차이나킹은 잘 하고 있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같은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심리를 회복해서 재상승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이나킹도 최근에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소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손절 라인이 4,000원대였는데 역시 좀 자르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들어가신 분이라면은 보유가 맞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차이나킹은 영업이익률이 44%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해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중국 관련주 전체가 매를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안정화되면 재차 목표가로 말씀드린 5,000원 이상 도전 흐름이 나올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증권주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주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요. 대우증권 역시 오늘 추가적으로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 통통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증권 향후 흐름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우증권이 오늘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은 지수가 전일 도이치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가 두들겨 맞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 대형주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그 여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증권업종에서 이 대표되는 대우증권은 제가 왜 포트에 넣어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말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그때 연말 지수 돌파할 때는 주도적인 요소의 IT라든가 이 대우증권, 그러면 그동안 주도했던 자동차라든가 또 화학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조선 이런 부분은 이제 캡 위에서 매달리는 그러한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고 오히려 금융업종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이 결산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관점에서 내년 3월을 겨냥한 흐름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3월 달 결산법인은 증권주가 대부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가 좀 밀렸지만은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면 포트에 다시 한번 편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밀린다 해서 후회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 종목을 2만 원대보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2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간에 좀 추천했던 게 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고 재차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면요 1000만 원대 넘어갈 거니까 그냥 홀딩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체크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백명찬님께서는 보령제약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고요. 고영주 제5대 총통님은 삼성 SDI를 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자, 장규철 백명찬님의 보령제약부터 오늘장 흐름 살펴봅니다. 1.4% 정도 어제보다 올라와 있는 가격대인데요. 26,6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총통님의 삼성 SDI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대형 IT주 중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 SDI는 밀립니다. 1.5% 하락 164,500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백명사님의 보령제약부터 오늘 매수한 이유를 좀 들어볼 텐데요. 보령제약이 좀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오르는 듯 싶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좀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좀 다소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령제약은 기본적으로 국산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고혈압 신약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신약이고 세계 시장이 42조 원, 그리고 국내 시장은 1조 4천억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 신약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임상시험의 그 결과를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제학회에서도 그 신약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이 그 회사의 실적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기업의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일주일 동안의 흐름도 좋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매물권에 있던 그 22,000원의 부분까지 오늘 상승을 하다가 다소 매물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5일선이 20원 돌파는 골든크로스가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목표가를 다소 높게 25,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손해보실 가능성보다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보령제약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고점 돌파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의 주간 종목 배틀 종목은 보령제약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2만 원 설정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총통님의 삼성 SDI에 대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 쇼크로 대형 IT주가 일제히 하락했었고 오늘은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2% 가까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오늘 하락세입니다. 오늘 총통님께서 삼성 SDI를 채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 예. 일단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급 개선이 개선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실질적으로 IT의 삼성전자와 같이 버금갈 수 있는 가장 대표되는 종목입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장 자체가 구조적인 요소가 방향을 바꿔서 움직인다는 자체는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자동차만 갈 수 없다.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IT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관점에서 삼성 SDI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역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별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역배로 정배로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마침 외국인들이 전일 물폭탄을 갖다 때렸고 오늘도 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지만 그러한 물폭탄 안에서 상당히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은 이미 대세의 시작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12월 달 놓고 본다면요. IT의 삼성 SDI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눌림목 조정은 저가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 SDI는 앞전 고점, 쌍봉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이 18만 9천원입니다. 19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눌림목 조정은 저가 매수권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 총통님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내주신 주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 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